음. 한국 가서 183일 이상 살고 집 팔면은 세금 안 낸다던데 그게 맞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어머니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똑같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예,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 하나를 들으셨다고 그게 곧 나의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제가 그러면은요, 잠시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거 예, 스탑 쉐어링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이제 얼굴 보인다. 네. 아, 지금까지 안 보이셨구나. 네. 예. 자, 제가 좀 노골적으로 좀 나이브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한국에서 내가 돈 다 싸들고 그냥 영주권 받아서 미국에 오면 정말 되는 건가? 게임 끝. 모든 게 다 간단한 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너무 좀 센가요, 질문이? 예, 그 부분에 그, 대해서, 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꾸준하게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오로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에 오셨을 때, 그 생활이 과연 행복한지, 자녀분들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생활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되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의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미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가족들 중에서 일부만 살고 있고 어떤 분은 한 분은 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든지 그건 영주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음. 한국에서 한국의 거주민을 파악하는 방법이 미국의 거주민을 파악하는 방법하고 또 다르고요. 소득세 기준의 거주민이 다르고 증여세, 상속세 기준의 거주민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한국과 미국의 거주민 상태를 다 파악을 해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요. 이럴 때는 거주민입니다. 저럴 때는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 거주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는 분명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다가 증여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수입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가족들을 포함한 실거주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음.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언을 그 체계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 최 회계사님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상담을 하자 만나뵌 분들 말씀 음. 들어보면은 가장 좀 위험한 오해 두 가지 정도가 있으세요. 하나는 어, 183일만 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 밖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183일만 나가 있으면 되는지 알고 영주권만 따면 영주권 따고 183일만 나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또 5년 정도만 살고 다시 한국 들어가 살면 된다. 그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자문인지는 출처는 제가 모르겠으나 굉장히 네.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이민을 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가족의 뭐 교육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세금을 그게 하나의 또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오셨을 때 완전히 생활의 터전이 근거지가 이주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상엽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가 돼야 되는데 한국 음. 입장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한국 세법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땄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됐다고 해서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한국은 완전히 그냥 한국의 시각으로서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깥의 다섯 국가의 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도 아직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터전, 진짜 생활의 근거지가 완전히 이주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정말 영구히 살 목적으로 음, 가족들이랑 같이 거기서 재산도 키우시고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시고 다 하는 모습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게 정말 다 모든 뭐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 특히 중요한데 네. 계속 한국에 182일씩만 있다가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이거는 법정 가서 싸우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 예. 네. 그래서 5년이 분명히 과세관청에서는 그 지난 그분이 1, 2, 3, 4, 5년 있었는데 2월 2에 징역을 했다고 쳐도 그 2월 2에 아직도 한국 거주자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시고 하시지. 얼마 전에도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담 주시면서 음. 한국 가서 183일 이상 살고 집 팔면은 세금 안 낸다던데 그게 맞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어머니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아니겠죠. 위험한 발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요, 한국에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한국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미국의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영주권을 다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은 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만 영주권을 유지해요. 이유가 한국에 재산이 있어서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 그 한국에 그분은요, 있는 왜 영주권을 킵하시는지, 그 한국에서 언젠가 그 재산을 처분을 할 때 한국의 거주민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그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영주권, 시민권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어, 거주민의 규정은 국적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실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족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혼자 딸랑 한국 가가지고 거기서 한 2년, 1년, 2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과연 한국의 거주민으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일단 의심스럽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가족들이 다 여기 살고 있고 그분도 상당 기간 동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의 거주민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시는 중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미국 과세 대상이 되는 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주권자의 신분하고 시민권자의 신분하고 과세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나요?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아, 거의 그 영주권자 이상이면은 미국 세법상 적어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시민권자하고 거의 차이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상속이라든지 증여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이제 네. 내가 네. 우리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미국에서는 부부간의 증여는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단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받는 아, 사람이 만약에 영주권자라고 하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1,500만 불이라는 한도를 깎아 먹으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고 싶으면은 배우자님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하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경우에 아, 이런 경우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배우자에게 넘어가는데 그 음, 배우자가 영주권자면은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음, 이렇게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내 재산이
QD,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관돼 있는 동안 마치 내가 죽지 않은 것처럼 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 배우자가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시민권을 받아요. 오. 그 다음에 그 도메스틱 트러스트에서 그 배우자한테 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 마치 시민권자한테 내가 준 것처럼 상속을 한 것처럼 네. 무한대로 증여 규정이 되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만약에 부부가 인꼬같이 살고 있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은 얼른 음. 가서 그 서바이빙 스파우스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 시민권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시민권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빨리 QCD 만드세요. 네, 그렇게. 일단은 1,500만 불 이상 재산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고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야, 그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돈 싸들고 영주권 받아서 미국 오면 확실하게 세금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맞는 건가요? 그 숫자상으로 계산만 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만, 네. 두바이가 지금 엄청난 텍스 헤븐이었잖아요. 엄청난 텍스 헤븐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번에 OECD에서 권고하는 탑법 텍스를 도입을 하면서 자기네가 CFC도 도입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큰일 났네. 재정부에서 난리 발표를 났네.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네. 할까요, 말까요? 네. 어, 그거 사실은 해주셔야죠. 지금 한국에서 두바이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에는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미국, 절반이 두바이 같아요. 음, 그 정도로 많아요, 한국에서. 아니, 두바이가 미래 도시인 거는 알겠는데, 거기 거기 모래 위에, 소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 상속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두바이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잖아요, 회계사님. 네. 네. 두바이에다가 뭐 여고에 트러스트 만들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IDGT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처럼 자산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좋은 방법이 많겠지만 한국에서 두바이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부분을 좀 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확정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민감한 주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너뛰시죠. 왜냐하면 거기는 군주국가고 문화적으로 저희 한국하고도 많이 달라서 어차피 저희가 추천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예. 넘겨가지고 이 두바이에 관련된 거를 일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일단 한번 이게 해보시고, 사실은 제가 예, 집어넣은 이유는 아까 CFC라든지 PFIC 같은 게 왜 미국에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사실 돼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어서 이런 CFC라든지 PFIC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프레셔를 좀 받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OECD에서도 계속 권고 사항을 만들어서 국가들한테 너네도 정당 그 페어 텍세이션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유지를 해야 돼, 이런 제도는 도입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는 프레셔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텍스 헤이븐과 비슷한 제도를 유지하는 두바이 같은 거 요즘에 사람들한테 매우 관심이 많은데 두바이 초콜릿도 그렇지만 관심 많은 지역이기는 한데 네. 두바이에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본 거긴 한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그 재정부에서 공식적인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OECD에서 권고하는 필러 2 탑법 텍스라는 게 있는데 이 세금은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음.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 구간을 챗 GPT한테 부탁을 해서 음. 번역을 했어요. 그 두바이에서 하려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서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음. 한 거예요. 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CFC하고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보면은 회색 박스에 Income Inclusion Rule is not applied in the UAE. 요게 CFC 부분입니다. 거기를 내용을 읽어보면은 UAE는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CFC 규정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CFC에 따른 소득을 포함시키는 룰은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맨 아래 보시면 향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결정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어떤 제도가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방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사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러면 세금 너무 많이 뺏겨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 이런 혜택, 만약에 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뭐 미국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가요?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CFC 룰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좀 주의 깊게, 이거 되게 흥미있게 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예요. 네, 아랍에미리트인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저희 두바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핫한 네, 두바이를 포함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재경부에서 지금 음,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원래 이 국가는 거의 텍스 헤븐처럼 뭐 과세를 하지 않고 굉장히 납세자한테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네, OECD에서 권고하는 텍스 중에 하나인 탑업 텍스라고 이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무관한 텍스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탑업 텍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도입을 해서 2025년 1월부터 아마 도입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네, 제가 이제 챗GPT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음, 여기서도 이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글로벌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OECD에서 권고하는 이런 텍스를 이행하려고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음,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 이 밑에 회색 박스에 있는 부분이 CFC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UAE에서는 지금 현재는 CFC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로 인해서 과세하는 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일 아래쪽 가시면은 향후 이 인컴을 다시 소득으로 과세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뭐 전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